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총 지출에서 법정 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 조정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657조입니다. 657조 원인데요. 올해보다 2.8% 늘어났는데 이거는 20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경제 어렵다는데, 민생 어렵다는데 정부에서 긴축 예산 들고 나왔습니다. 자, 어디 허리띠를 잘 맸는지, 이 예산은 잘 짜졌는지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예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엄청난 세수 어떤 손실 때문에 네. 좀 많이 꼬여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긴축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긴축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2.8% 증가했기 때문에 딴 때보다 적다. 그러니까 네. 긴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돈이라는 거는 네. 들어온 돈에서 얼마를 쓰느냐가 긴축이죠. 그렇죠. 들어온 돈에서 적게 써야 긴축인 건데 네. 수입이 더 줄었어요. 마이너스 2.2% 줄었기 때문에. 수입은 더 줄었군요. 예. 그래서 실질로는 5% 더 지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긴축이란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긴축 재정 이런 거는 아니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예산을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쓰는 그런 그런 기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판하는 분들은 네? 이 경제 성장률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한 0.4 정도 성장률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건전 재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얘기합니다. 예, 뭐 건전 재정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줄이지도 못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방금 대통령이 23조 지출 구조 조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냈는데 지방재정 교부세라고 있습니다. 예. 국세의 19.24%를 주고 그다음에 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또 20.24%를 교육청에 주는 게 있어요. 예. 국세 40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수입이 세금 자체가 내년에 한 33조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서 줄어든 돈이 14조 4천억이에요. 거기서 더군다나 R&D를 또 5조를 줄였어요. R&D 많이 줄였어요. 네. 그걸 합치면 이 세 가지를 합치면 20조를 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23조 지출 구조 조정했다는 거를. 예. 근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이미 20조가 나오잖아요, 벌써.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출 구조 조정은 사실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이권 카르텔 예산 과감하게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권 카르텔 예산이 뭔지를 공개해야 되죠.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시민단체 지원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 분석을 했는데 시민단체에도 가죠. 근데 제일 큰 돈들은 5천억에 해당하는 제일 큰 돈들은 선박협회니 뭐니 이런 어떻게 보면 직능협회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이런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런데 줄이지 못했죠, 당연히. 네. 이익들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데 건전 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네. 그런데요, 쓸 때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가 쓸 때 써야 국민들 특별히 서민들 숨 좀 쉴 텐데 계속해서 정부에서 추경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네. 세수 상황도 안 좋다는데요. 예. 지금 7월달 말까지 세수 결손이 43조 4천억이에요. 7월까지. 예. 근데 이게 무슨 거냐면 원래 거두려고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고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후에는 다시 회복이 돼도 원래 예상대로면 48조가
저희 덜 거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근데 문제는 건 잘 봤을 때 그런 거고요. 낙관적으로 봤을 때. 네. 그 지금 요번 주에 세수 재추계를 한다고 합니다. 네. 본인들도 좀 숫자가 틀리다는 걸 인정을 하고. 예. 그러면 50조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세수가 아주 부족하네요. 네, 매우 부족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뭔가 재원을 마련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추경 없는 추경호 네. 장관이라고 이제 그런 말합니다. 추경을 제일 싫어하는 추경호 부총리 얘기 나옵니다. 예. 그런데요, 세수 결손 이거 법인세 이렇게 깎아주고 부자 감세해서 이렇게 지금 세금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는 법인세 내려도 세수 줄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기재부가 또 그걸 부정하는 또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네. 그건 정치적 수사로만 이해해야 될 문제고요. 네.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그렇진 않다. 네. 저희 세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인세를 내려서 세수가 줄은 거죠, 뭐. 그렇죠. 네, 가장 큰 거죠. 예, 저희가 그 작년에 이미 한번 했고 올해 네. 또 세법 개정안 냈는데 네. 그러면 올해까지 하시면 89조 정도 네. 세수가 줄어든다. 그런 이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양으로 보면 MB 때보다 많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다만 경제 규모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커져서. 그때 네. 그렇긴 한데 예. 그런데요, 이렇게 세금이 덜 거치면 이게 우리 국가재정 괜찮습니까? 어렵죠. 이게 세금이 덜 거치면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안 쓰거나 네.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네. 아니면 세금을 더 걷거나 네. 해야 되는 세금은 오히려 내렸죠. 예. 국채 발행 절대 안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또 안 하죠. 예. 결국은 안 쓰는 건데 예. 안 쓸 수도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 줄이긴 했으나 그래서 지금 슬쩍 한다는 게 이제 공자기금 빼서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세와 재정 건전성 이렇게 같이 잡는다.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네. 재정 트릴레마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적은 세금, 그 큰 복지, 그리고 그 적은 국채 발행 이거는 세 가지 함께 갈 수는 없어요. 예. 그 셋 중에 하나는 좀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셋 다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장님, 내년도 예산안 좀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좀 뜯어봐 주세요. 네. 그 내년 예산안에서 네. 양적으로 보면 예. 감액을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주는 돈, 교육에 주는 돈, R&D 이 세 가지 가장 크고요. 지금 지방하고 교육에 돈을 안 준다고요? 예, 예. R&D를 안 한다고요? 예. 여기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진보와 보수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합의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산은 R&D고요. 네. 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SOC거든요. 예. 근데 늘어나는 건 오히려 SOC가 늘어났고요. SOC는 늘어났어요? 예, 1조 3천억이나 늘어났고요. 예. 원래 이렇게 뭐 총선용 포퓰리즘 이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SO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에는 4조나 줄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잘해, 그럼 그건 잘한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했는데 다시 늘리는 걸로 네.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특히 GTX 이런 게 많습니다. 네. 그래요? 이 SOC, 지방에 가보면 필요 없는 도로 이거 2차선, 4차선으로 넓히고 다리 막 놓고 뭐 철도 막 놓는데 이게 필요한 곳은 꼭 써야 됩니다. 근데 필요 없는 것도 쓰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SOC 자금은 또 늘었군요. 그런데요.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재정 건전성 얘기하고 세금을 좀 안 쓰려고 이렇게 아낍니다. 네네. 그리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서민들을 위해서 좀 세금을 많이 쓰려고 좀 노력합니다. 네. 이런 틀은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이해해야 되는데 네.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수가 재정 건전성을 하려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감세를 하더라도 좀 적절하게 예를 들어 MB 때 감세한 거는 네. 성장률이 아주 높을 때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감세가 치명적인 지금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게 있고 그러면 조절을 해야죠. 아무리 예. 공약을 했었더라도 네. 그런 면에서 재정 건전성보다는 감세에 더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재정이 더 악화됐죠. 네. 지금 사실 뭐 전 정권 탓을 하기에는 너무 크다. 지금 저희 재정 적자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 정권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우리가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근데 전 정권보다 지금 더 많은 감세를 했기 때문에 네. 정 정권은 거의 감세를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전 정부보다 더 지금 감세를 하고 있죠. 그렇죠. 비교할 수 없죠. 그죠. 89조니까. 네. 5년간 89조인데 예. 전 정권은 뭐 한 5조 이하의 감세였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부자나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프렌들리 정권은 맞네요. 예, 프렌들리한데 예. 그게 부자들한테도 과연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일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 네. 그런데요. 저는 이 예산 보고 좀 너무하다 생각 들었어요. 내년도 새만금 관련된 예산 78% 삭감됐습니다. 네. 이례적이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SOC 예산을 그 조 단위로 증액을 했는데 늘렸는데 여기만 여기 줄였어요. 그러면 네. 결론은 저희 2배로 증액한 셈이거든요. 진짜. 다른 데는. 예. 여기 한 7천억 줄이고 딴 데 1조 몇천억 늘렸으면 예. 2조 이상을 SOC를 늘린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갈라치기도 좀 약간 네.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전부 호남한테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출 구조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출 재구조화 얘기하다가 지출 구조조정 얘기하는 건데요. 네. 구조화는 약간 편성을 좀 바꾸는 의미에 좀 의미가 강하다면 네. 구조조정은 조금 크게 줄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이제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구조조정이라는 건 사실은 무조건 줄이는 것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줄일 걸 줄이고 늘릴 걸 늘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줄이지 않아야 되는 것 같은 걸 줄이고 아까 얘기한 SOC 같이 늘리지 않아야 될 것을 늘리는 그런 좀 약간 그 거꾸로 가는 길이 좀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세금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데 그래야 국가 경제가 좀 살아나기도 하고 어려운데도 좀 버티고 막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경제 어렵죠. 네, 어렵죠. 내년 더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 써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위기 탈출할 수 있도록 지금 잘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R&D 같은 경우에도요. 네. 우리가 지금 저개발 시대에는 SOC를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R&D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먹거리인데 R&D에 쓰고 SOC를 좀 줄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복지에서 일부 늘린 건 있어요. 네. 하지만 아주 좀 미미한 2-3%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복지도 사실은 크게 늘어난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희 잉여금에서 좀 빼쓰는 거거든요. 그 공자기금 빼쓰는 게. 근데 이게 내년 후년 계속 경제가 안 좋다고 한다면 네. 임시방편으로 과연 이게 극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감세를 잠 정책을 좀 어느 정도 되돌리고 조금 멈추든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감세가 또 걱정이군요. 감세가. 내년은 또 어렵다는데 아니 경제가 나빠지면요. 세금도 덜 거칠 거고요. 네. 그리고 예산을 제대로 못 쓰면 경제 활성화 또 어려우니까 또 세금 내년엔 또 어려울 거 아닙니까? 악순환이 되죠.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울 때는 예. 아까 얘기한 세금 이런 것들도 좀 유예하고 예. 그러니까 유예라는 건 감세를 유예하고 예. 낼 수 있는 사람 낼 수 있는 거는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써야 되는 거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꼭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래 투자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뭐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억제를 좀 해서 네. 그 이제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IMF 때도 우리가 그 IT 투자해갖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그나마 좀 먹고 살게 생긴 그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좀 비전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좀 정부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서 뭐 지역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약간 민자 사업 옛날 그 확대하는 거의 약간 연장선상인 것 같아서 네. 조금 그래서 그 국공유주도 팔고 네. 안 사겠다고 하면 좀 더 지원까지 줘서 사게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예.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까지는요. 중국 경제 우리가 조금 기대해 왔잖아요. 중국 성장하는 네. 거 옆에서 잘 이용해서 같이 성장했는데 지금 중국 어렵고 중국발 부동산 위기 나옵니다. 계속. 네. 우리 경제가 조금 크게 영향을 받을까요? 뭐 이미 뭐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니까 받고 있고 그런데 왜 추경호 부총리는 KBS 나오셔가지고 중국발 부동산 이슈 우리 경제에 영향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국의 경제를 저 지탱하는 가장 큰 게 부동산인데 네. 부동산이 이제 물론 향후에는 그 그들의 체질 개선을 해가지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네. 지금 뭐 일정 몇 년 동안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 경기도 힘들겠죠. 예. 우리는 당연히 중국 소비가 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죠, 당연히. 지금 경제 안 좋고요. 중국 경제도 안 좋고 우리 조금 나아질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네. 삼성전자나 뭐 대기업들도 예전처럼 이렇게 호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우리가 뭐 빚 걱정을 참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빚 중에서
한 1200조 빚 중에서 400조는 외평채입니다. 외국한 평형 채권이라고 해서 그 옛날 외환위기 때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돈 갖고 있는 건데 네. 조금 과감하게 재정 투자를 해서라도 네. 이 미래 투자를 해서 그리고 경기 살리고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산안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IMF 때나 금융위기 때보다 네. 그때는 과감한 재정 투자로 극복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과감한 재정 축소로 이 문제를 이제 버티기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걱정입니다.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 바닥 다지고 회복 초입가 단계로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근거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요즘 부동산이 조금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이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어떤 예. 그 정부의 아주 강력한 부양으로 50년짜리 또 대출도 있어요. 또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 그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러면요. 좀 그래도 그럼 또 대비책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은 이렇게 왔더라도 어떤 뭔가 좀 획기적인 무슨 방법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기 금융위기 때 예. 이명박 정부가 예. 취임하고 난 다음에 금융위기 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안을 9월에 제출했는데 지금 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10월 말에 수정 예산이라고 해서 네. 다시 짜가지고 네. 확대한 예산을 냈어요. 예. 그때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네. 가장 재정 지출을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아, 그래요? 네. 그때 잘한 겁니까? 잘했죠. 잘했어요. 예, 저희도 이렇게까지 했어. 물론 감세를 일부 하긴 했으나 네. 그때 60조 정도였거든. 5년에 60조인데 지금 네. 우리는 5년에 지금 89조잖아요. 네. 물론 경제 규모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그 굉장히 과감한 그러니까 그래도 감세도 약간 유예도 하고요. 네. 정부가 지금은 과감하게 예산을 쓸 때입니까? 그렇죠. 네. 저 코로나 때보다 더 과감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도그마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떤요? 그러니까 현실이 지금 원래 생각했던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면 네. 그 낙관적이지 않는 상황에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국채 발행하지 않겠다 뭐 이 여러 가지 그 주장들 재정 건전성 하겠다고 한 얘기를 지키려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네. 그 요번에 아까 공자기금 쓴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잉여금이거든요. 여유자원. 예. 250조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거를 뺏어 쓰겠다는 건데 지난번 정권 때는 저희가 뺏어 쓰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기재부가 저희 연구소나 이런 보고 그만하라고 막 화를 내고 비판하고 했었는데 지금 완전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 곡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곡간은 어렵더라도 곡간에다 돈 쌓아놓고 좀 지키면 되는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저축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쓸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럼 인정하고 예. 재정을 확대하는 쪽으로 써야 되는데 예. 약간 결손하는 것만 약간 보충하는 정도로만 쓰려고 해서 네. 그게 좀 걱정입니다. 지금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버티면 내년이나 내후년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때 이제 적재적소에 잘 쓰면. 근데 버티다 보면 좋겠지라는 건 굉장히 근거 없는 낙관일 수도 있다. 예. 지금 전망이 없잖아요. 보호무역주의로 전 세계는 가고 있고. 버티면 경제가 좋아진다. 아닙니까? 예, 저는 뭐 그거는 저기 근거 없는 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과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잘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진우 라이브